지난해 말 태백시 인구는 37,936명입니다. 전국 75개 시 가운데 인구가 제일 적습니다. 시는 인구가 5만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많이 줄었죠. 그때 유동인구가 하면은 한 15만 명 정도 됐어요. 노인네가 많아요. 그에 한 과반수석이 보이는 노인네들고. 정선군과 인구 수를 비교해봐도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 정부의 정책 지원 대상에서는 배제됩니다. 최근 주목받는 농어촌 기본 소득 사업은 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백시는 읍면 없이 동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보건소 시설 개선과 장비 투입 등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다 끊기다 보니까 하루빨리 이 강원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돼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태백 시민이 결국은 피해를 보니까. 전문가들은 행정단위 개편 추진과 정부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실제 정책과 현장 간에 간극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정책의 효과가 기대만큼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동해시와 속초시도 읍면이 없어 의료 서비스 개선이 쉽지 않은 데다 장기적으로는 강원도 내 인구 5만 미만의 시가 더 늘어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보라입니다. KBS 창원총국 현관에 대형 모니터가 설치됐습니다. 화면에는 초단위로 흐르는 디지털 시계가 떠 있습니다. KBS 창원이 경상남도와 함께 개발한 인구 소멸 시계입니다. 현재 인구 추세가 앞으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가정 아래 전국 229개 시, 군구 인구가 소멸 단계에 이르기까지 남은 시간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당내 인구 예측 모형은 인구 코호트 요인법과 인구 이동 모형을 결합하여 구축했고요.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기준 전국 시군구 총조사 인구, 합계 출산율, 사망률 등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였습니다. 이 시계가 보여주는 시간은 두 가지. 현재 인구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비중 소멸과 인구가 2만 명 이하로 줄어 행정기능 유지가 어려워지는 기능 소멸 시점입니다. 이용자들은 화면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을 이렇게 직접 선택해서 소멸 단계까지 남은 시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인구 소멸 시계는 지역이 마주한 인구 현실을 함께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모색하자는 취지의 공공 캠페인으로 기획됐습니다. KBS는 그동안에 여러 해에 걸쳐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인구 소멸의 심각성을 알려왔고요. 인구 소멸 시계의 형태로 한눈에 인구 소멸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이런 망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인구 소멸 시계는 전국 미래 인구를 앞으로 100년 동안 전망한 KBS 인터랙티브 뉴스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어젯밤 울릉도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화산 절벽을 화면 삼아 미디어 파사드를 시작한 건데요. 밤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겠다는 취지입니다. 그 배경엔 인구 감소라는 참담한 현실이 있습니다. 경북 울릉군 인구는 총 8,700여 명, 전국의 시, 군, 구 가운데 주민등록 인구가 가장 적은데요. 인구가 2만 명대에 불과한 지역도 전국에 20곳이나 됩니다. 이 같은 지방 소멸 위기에 정부가 주목하는 건 생활인구입니다. 생활인구란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정주 인구에 관광, 출장 등으로 하루 3시간, 월 한 차례 이상 머무는 체류 인구를 더한 개념인데요. 지난해 10월 기준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서의 체류 인구는 정주 인구의 5배를 넘겼습니다. 오가기만 하는 사람들을 해당 지역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겠죠. 등록하신 분들을 관리하고 서로 지원하고 하면서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지자체들의 대응도 적극적입니다. 2023년부터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세 10,000원에 아파트를 공급해온 전남 화순군. 그 결과 지난해 인구 감소율이 전년 대비 90% 넘게 줄었습니다. 경제적인 이런 메리트가 있으면 충분히 새로운 곳에 가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충분히 해볼 만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충북 제천시는 고려인 동포 유치를 통한 가족 단위 정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가정들이 대부분 다자녀의 대가족이란 점에 착안해서 자녀 돌봄과 교육 정책을 강화한 건데요. 그 결과 318세대 815명이 신청해 이주를 마쳤거나 현재 진행 중입니다. 기피시설 유치를 타겟책으로 선택한 곳도 있죠. 강원 태백시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교도소 신설을 확정하며 상주 인구와 일자리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많아지고 또 면회객도 좀 외부에서 많이 오게 되니까 태백 시내 상가도 많이 활성화되고. 정부는 내년부터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도 시작하는데요. 방문객을 지역 주민으로 정착시키는 노력은 물론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통한 지역 살리기 실험 더 다양해지면 좋겠죠. 공주의 대표적 관광지 공산성입니다. 단체 관광객부터 가족 단위 관광객까지 공주의 역사와 문화를 즐기려는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공산성에서 내려가면은 요 시장 좀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서 좀 맛집 좀 찾아봐서 이렇게 해서 일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민등록상 인구에다 특정 지역에 일정 시간 머물며 소비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외지인까지 포함한 것이 생활인구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표한 올 1분기 생활인구 통계에서 공주시가 월 평균 55만 6,700여 명으로 전국 인구 감소 지역 중 5위에 올랐습니다. 보령이 9위, 논산 11위, 예산과 태안이 각각 16위와 18위로 뒤를 이었습니다. 유동인구와 소비 증가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주목을 받으며 인구 위기 지역마다 생활 인구 증대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관광 상품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하고 농촌을 잇는 저희가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생활인구 상위권 지역은 대부분 유명 관광지거나 대학 같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관광이나 교육 인프라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생활인구 확대의 관건으로 꼽힙니다. 지역 특산물을 홍보해서 그것을 판매, 홍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어떻게 많이 만들 것인가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출장 인구를 지역으로 어떻게 재방문하게끔 할 것인가가. 또 체류하는 인구 상당수가 당일이나 1박 2일 관광객이어서 중장기 체류를 이끄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호입니다.